매년 겨울이 찾아오면 난방비 걱정으로 마음까지 시린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난방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과 차상위계층분들을 위한 난방비 지원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파격적인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우리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소중한 난방비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따뜻한 지원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난방비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 바우처와 등유 바우처, 그리고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등이 주요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요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원 프로그램은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지원 금액은 전년보다 약 10% 증가했습니다.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은 큰 희소식입니다. 이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로 나누어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절기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에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저소득층 메뉴로 들어가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등유 바우처입니다. 이 지원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가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등유 바우처는 현재 기준으로 최대 64만 1천 원까지 지원되며 그 지원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등유 바우처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문의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 등유 구입 비용을 절감하여 겨울철 난방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이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신속하게 연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은 동절기 기준인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최대 6개월치 사용분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가구가 당장 난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이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요금 차감 방식이나 카드를 통한 지원금 충전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말 그대로 에너지 요금 고지서에서 지원 금액만큼 직접 할인받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에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와 같은 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충전받아 에너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지정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시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에너지 바우처 등의 주요 난방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도 경우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구원 중에 한 명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면 가구 전체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분들 또한 난방비 지원의 중요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직업이 있으시더라도 소득이 매우 낮고 재산이 많지 않다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구원 특성 기준도 중요합니다. 가구 내의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계신 경우 난방비 지원 대상이 되실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만 계시거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정 등이 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세부 기준들은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나 해당 주민센터의 안내를 따르는 것입니다. 보조금 24 서비스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적극 추천합니다. 신청 절차를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난방비 지원은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해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준비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온라인 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대부분 정보를 연동하여 자동으로 확인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본인의 특정 상황, 예를 들어 질병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이 통보됩니다. 통보는 문자 메시지, 우편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 담당자나 보건복지 콜센터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금의 사용처와 활용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특정 방식으로 에너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첫째, 요금 차감 방식입니다. 이는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전기요금 등 청구서에 지원금이 자동 반영되어 청구 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별도로 카드를 발급받거나 복잡한 절차 없이 요금 고지서만 확인하면 됩니다. 둘째, 바우처 카드 방식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주로 국민행복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이 카드는 전국의 다양한 에너지 공급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주유소에서 등유나 LPG를 구매할 때 혹은 특정 편의점에서 연탄이나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 사용처는 정부24 홈페이지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국민행복카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댁에 기름 보일러가 있다면 기름 배달을 요청하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사용 시에는 해당 기관에 카드 등록을 요청하여 요금 자동 차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한전 사이버 지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전기요금에 바우처를 연계하여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는 반드시 해당 에너지 판매처나 요금 고지서를 확인하여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추가적인 난방비 절약 팁과 관련 지원도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외에도 겨울철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열 개선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 등에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주택의 창문 교체, 단열재 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게 되면 난방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주로 특정 기관에 신청을 받으며 주민센터나 에너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난방비 절약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기보다 적정 온도의 1820도를 유지하고 내복이나 양말 등 따뜻한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체감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의 난방 밸브를 잠그거나 문풍지나 에어캡 뽁뽁이 등을 창문에 붙여 단열 효과를 높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난방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난방비 지원이 왜 중요한지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몇십만 원의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이 지원은 우리 사회의 약한 부분을 돌보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추운 날씨에 난방비 걱정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영유아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겨울철 건강 문제는 큰 의료비 지출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예방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추가적인 유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지원 프로그램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능하시다면 일찍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동절기 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이 10월 초부터 시작된다면 잊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여 신청일에 맞춰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원금은 주로 동절기인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사용됩니다. 다만 여름철 냉방비를 위해 미리 당겨 쓰는 하절기 당겨 쓰기 기능도 에너지 바우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냉방비가 부담되신다면 이 기능을 활용하여 일부 금액을 미리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중복 지원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다른 난방비 지원을 받고 계시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만약 두 가지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조합이 최대 혜택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지원금이 특정 월에만 지급되고 다른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우 자신의 에너지 사용 패턴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지원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정확한 정보 제공입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문의처 활용입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이야기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에너너바우처 콜센터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해를 줄이고 정확한 지원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스를 사용하지 않아서 지원 혜택이 없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 이외의 등유, 연탄, 전기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에너지원만을 사용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여 등유를 사용하시는 어르신께서는 등유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지원금은
에너지원 구입이나 요금 납부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현금처럼 자유롭게 인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이 지원금은 오직 난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난방비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분들을 위한 정부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더욱 상세한 신청 방법, 그리고 사용처 및 여러 가지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과 정부24 보조금 24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추운 겨울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중요한 정보가 주변의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